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이해득실에만 빠져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을 광주에 유치했다고 기뻐한 것이 엊그제인데 법무부가 바로 옆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오늘 이사회에서 또 새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임기가 끝나는 이사 3명이 사퇴하기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던 해양경찰교육원이 전남으로 옮긴 가운데 오늘 450명 교육생들의 입교식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걸었던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 여야 정치권이 이해득실 따져가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 공약,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말맞따나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입장이 엇갈리는 건 정치 상황의 변화로 이해득실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으로선 야권이 분열하는 상황에서 인물 대결보다는 정당 대결로 선거를 끌고 가려는 속내가 있어 보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분이나 여론에서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실익을 챙기자라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반면 정당 지지도가 떨어진 민주당으로서는 인물 대결로 갔을 때 인지도 측면에서 안철수 세력보다 유리하고 설사 지더라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철수 세력도 지방선거 전에 창당할 수 있을지, 창당하더라도 기초단위까지 모두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속내와 개선법 때문에 활동 시한이 보름 정도 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서울과 마산, 광주 등 3곳에 나눠 세우기로 한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광주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새 광주 교도소가 다 지어지면 현재 교도소 부지에 민주주의 전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 주인인 법무부가 그럴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광주 교도소 시설입니다. 건립 공사가 모두 끝나면 현재 교도소가 이곳으로 옮기게 되지만 미결수를 위한 구치소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구치소를 기존 교도소에 존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5.18의 역사를 간직한 교도소 부지에 새로 건립되는 민주주의 전당과 기존 구치소 시설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18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될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적지에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로부터 교도소 부지를 통째로 넘겨받아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려 했던 광주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부지 활용 문제를 매듭지어야 제대로 된 공간에 전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를 넘겨받는데 법무부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대체 부지라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필요하는 부지가 있을 거고 저희가 또 그런 부지가 적절한 게 있을 것인지 이제 서로 이제 알아봐서 그렇게 해서 서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구치소 문제까지 불거져 전당 착공까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오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신임 이사는 한 명도 선출하지 못했지만 대신 그동안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조선대 이사회 이사 3명이 사퇴했습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임기 만료 이사 8명 가운데 3명이 전격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사퇴를 결정한 이사는
구 경영진 측의 주광일 정순영 이사와 대학 구성원 측의 김택민 이사입니다. 구 경영진 측 2명은 사퇴하는 대신 각각 1명씩 2명을 차기 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조건을 단 반면 김택민 이사는 조건 없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새로 추천될 3명과 남은 5명을 합친 8명 가운데 5명의 차기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또 개방이사 3명도 같은 날 선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대학 구성원들이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한 6명 중에서 개방이사 3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사들이 3분이 사퇴를 밝혔습니다. 네. 사퇴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후임 이사를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거든요. 다만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이정남 총 동창회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최종 기한으로 통보한 날은 오는 21일이지만 조선대 관계자들은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 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교육부의 압박에 1년 넘게 파행을 거듭해온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정상화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훈련 반대 선전문을 배포한 전국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전공로 지부장 5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했고 각 지부 사부국장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목포에서 번개탄이 피워진 방에서 질식한 채 발견된 10대 중학생 사건의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94일생한 학생은 자신이 번개탄을 피우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학생의 부모는 사건 직후에 사라져 벌써 나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살 광모 씨가 잠적한 것은 지난 10일 14살 중학생인 아들이 자신의 방에 피워져 있던 번개탄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직후입니다. 당시 의식을 잃은 곽군은 옆방에서 자고 있던 누나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119 차가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조심조심 하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려와 그랬거든 내가. 경매는 이렇게 오물가면도 인사도 잘 안 하는 분이라서. 입원 치료 중인 곽군은 호전되고 있지만 곽군과 누나 모두 번개탄을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잠적한 이들 부부가 아들의 방에 번개탄을 피워 놓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곽 씨 부부는 12년 동안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친척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변 분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 하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좀 다수 피해자나 피해액은 조금 있을 걸로. 경찰은 곽 씨 부부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등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2순환도로 소송과 관련해 맥쿼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성실히 수용하겠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충남 천안에서 여수로 이전한 해양경찰 교육원이 첫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해양경찰 시설답게 바닷가에 둥지를 튼 만큼 조선시대 수군본부인 상도 수군통제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이 천안에서 여수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입교식. 226기 450여 명의 교육생들은 앞으로 9달 동안 신축교육원에서 합숙하며 사격이나 선상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꿈꿔왔던 해양경찰이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여수로 이전한 후에 첫 신임 경찰 입교식이라는 점에 있어서 나름의 자부심도 조금 가지고 있고 모 정당의 연수원을 이용했던 천안 해경학교 시절보다 규모는 10배 이상 커졌고 교육 장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170억 원을 들여 3,000톤급 조함훈련장을 만드는 등 교육생들의 실전 능력 향상에 주력했습니다. 해양 안전교육이나 평생학습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해 외부에도 적극 개방할 예정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캠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해양경찰 교육원을 이용하고 동시에 1,200명의 입교와 수업이 가능한 해양경찰 교육원. 해마다 해경 수백 명을 배출하는 해경 교육의 요람으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봉선이동 무등 2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162만 3천 원, 합자회사 을로운수에서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도를 기록하며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오전까지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